자, 이번 강의는 문법 독해 9가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문 3개고요. 이전까지 지문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잘 설명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문법과 어휘 포인트 그리고 유형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위대한 아이디어들은 우연히 나오지 않는다. 즉, 되게 많은 시도와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가보겠습니다. 그것들은 때때로 갑자기 떠오르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 보면 관찰 그 아래에서 그들은 요구한다는 것, 운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죠.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냥 갑자기 운이 좋아서 떡하니 나온다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가보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레전드라고 이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앉아 있었다는 거야. Under apple tree, 즉 사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우연히 사과가 땅으로 떨어졌을 때 그는 우연히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를 생각하게 했고요. 결국에는 그가 이 중력의 기본 원리를 발견하도록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과는 항상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사과가 had shot up into the sky instead, 즉 정말 우연하게도 하늘로 올랐다라면 그것은 정말 그런 그 특이한 일이라는 거죠. 특이한 사건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는 심지어 진짜 unintelligent, 그럼 바보 같은 그런 관찰자가 그것에 대하여 궁금해했을 특이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과는 늘 땅으로 떨어지고요. 뭔가 되게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늘상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과가 하늘로 올라간 건 진짜 우연한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특이한 사건 말고 떨어지는 사과는요, 굉장히 평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뉴턴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여기서는 뭐냐면 뉴턴의 생각이 특별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는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 만들어냈냐? 그것을 어디 봅시다. 여기네요. 그 방식을, 그러니까 성실한 연구와 과학적 훈련을 통하여 그 방식을 그것으로 만들었대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의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운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한다. 그럼 무엇이 필요로 하냐? 그 단순한 지금 여기 있는 예시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하늘로 솟았다라면 특별한 사건이 있었겠지만,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9번이 오히려 서술형으로 될 것 같죠. 주제이기도 하고 강조 구문이기 때문에. 강조는 뭐냐면 그 뉴턴의 마음가짐, 사고 자체가 특별한 것이었지 주변에 있었던 사과가 떨어지는 일들이 특별한 게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능하게, 그런 사고를 만든 것은 무엇이냐? 수년 동안의 성실한 연구와 과학적 훈련을 통해서 그 방식으로 그것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방식은요, 그것을 만들었다는 그것은요, 뉴턴의 사고가 특별한 걸 얘기한 걸,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도입부라고 볼 수도 있고 마지막 문장만 정말 중요한 문장이죠. 특별한 건 뉴턴의 사고였다. 근데 그 사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년 동안의 성실한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노력을 바탕으로 한 특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을 바탕으로 한 특별함이다. 즉 지금 이 지문은요, 위대함이라고 하는 거는 평범한 일상의 연속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학생들도 공부해보시면 알 겁니다. 진짜 100점이라는 점수는요, 단순히 갑자기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50점을 거치고 60점을 거치고 70점을 거치고 80점을 거치고 혹은 그 사이에 60점, 50점으로 떨어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다 갑자기 제가 7, 80점이 된다는 그 말은요, 거짓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이 9번 지문이기 때문에 어법 정리하고 내용 정리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은요, 여기서 보신다라면 to arise, to 부정사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ing, 진행 형태로 나왔다는 점, to 부정사, 오형식의 목적격 보고요. 더 이어서 얘도 한번 서술형을 제가 두 문장을 서술형 한번 집어볼게요.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 가정법이에요. 여기는 강조 구문이고요. 여기는 가정법입니다. 주제고요. 그래서 실제로 had shopped 나왔기 때문에 would have pp로 나와야 된다는 점, had pp이기 때문에 would have pp로 써줘야 된다는 점만 기억한다면 중요할 것 같고, 한 번 더 여기서 말하는 이 one은요, 동격이고요. 동격. 그럼 이 that은 정확하게 뭐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에요. 즉 about 뒤에가 비어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한 가지 더 있다라면 저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강조 구문이라는 점, it, that, 강조 구문이라는, 여기에 뒤에 비어있지만 여기 주어가 비어있어서 이 that을 쉽게 말하면 which 정도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which나 who로도 바꿀 수 있지만 what은 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what은 되지 않는다는 점. 근데 who인지 which인지는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법적으로 되게 뛰어난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도 일반 모든 유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문일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suddenly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closer 같은 경우에는 suddenly는 제가 한번 별표를 쳐놓을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suddenly 갑자기 나온다는 이 단어는 빈칸으로도 출제할 수 있는 다분히 높은 그런 어휘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우연이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다른 단어들로 바꿔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우연히,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로 바꿔서 낼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 제가 오늘 짚어드린 포인트는 정말 중요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caused 좋고요. 그 다음에 extraordinary, 평범하지 않은, unintelligent, 그 다음에 wonder, 그 다음에 special도 좋고요. 이어서 그 외에는 됐는데 extraordinary 같은 경우에는 얘도 별표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웬만큼은 별표 같은 걸 어휘에 두지 않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제가 별표를 기록해뒀죠. 이 말은 즉슨 정말 내기 좋은 구간이다. 이 지문 자체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여기에서도 사실 빈칸이 나와도 좋고요, 여기에도 사실 빈칸이 나와도 굉장히 좋아요. 어디에서나 빈칸을 내더라도 생각보다 되게 좋습니다. 근데 그 빈칸의 구간은 이 2번 문장이나 혹은 4번이나 9번과 같은 혹은 ordinary 같은 이런 빈칸에 빈칸을 내기 굉장히 좋은 구간들을 제가 선정해 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런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순서는 어법으로 쓰기 아까운 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이나
어법 혹은 빈칸, 어휘와 같은 이런 침으로 내는 걸 저는 선호를 하고요. 그 외에 나온다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세 번째 지문 한번 정리할 수 있을, 3번 지문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지문 갑니다. 자, 우리는 종종 가정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물리적 환경을 그들이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가정하죠. 그것들이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금 사실 이 문법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드릴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어법 짚을 때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나 새로운 연구는 보여주는데 우리가 세상이 여기 보시면 depends라고 보면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목적어고 이게 주어 동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요렇게 한번 바라볼게요. 네, 새로운 연구는 보여준다.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에 달려있고 의존한다라고 보는 그런 방법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운데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즉 물리적 환경은 실제 그대로 리얼리티라고 해볼까요? 리얼리티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가 끼워져 있냐? 렌즈가 하나 끼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환경으로부터 무엇을 얻는지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더 쉽게 예를 들자면, 난 세상이 아름다워. 내가 세상을 아름답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물리적인 모든 환경이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맨날 사고도 많고 맨날 덥기만 하고 날씨는 좋지도 않네. 나는 더운 날 싫어하니까. 그럼 물리적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2문장밖에 안 읽었지만.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보시면 목이 마른 사람들은요 추측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조금 더 가까이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들보다 물병이 그것이 더 가깝다라고 추측했대요. 쉽게 한 집단의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평가하도록 요청했죠. 뭘 평가냐면 이 물병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달라고 요청했었을 때 목이 마른 사람들은 더 가까이 있다라고 추측한 거예요. 즉 내가 물병을 원하니까 물리적인 환경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이런 인식에 대한 차이점은요 보여주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드러났냐면 신체적인 문제에서도 보여졌다라는 거죠.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사람들이 were told 들었을 때요 toss a beanbag 이라고 했을 때 콩 주머니를 던져서 25달러짜리 이런 기프트 카드에다가 빈백 콩 주머니를 던지고 the closet 그게 더 가까운 사람이 진짜 가까운 사람이 win it 이긴다라고 들었을 때요. 여기서 보시면 얘는 이렇게 목적으로 두겠습니다.
들었을 때 사람들은 던졌습니다. 그 콩 주머니를 9인치 9인치의 평균적으로 9인치의 이하 9인치 숄트라고 하는 거니까 못 미치게 던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가깝다라고 느끼니까 더 멀리 있을 거라 생각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던질 때마다 짧게 던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근데 그러나 어떨 때냐면 기프트 카드의 가치가 0달러였을 때 사람들은 던졌다는 거죠. 그 콩주머니를 passed to card 지났다는 거예요. 카드를 지났다는 거죠. 1인치를 지나 더 멀리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진화함에 따라서 사람들인데요. 아마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거리를 목표 물까지의 그런 거리를 더 가깝게 본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might have gone 즉 쫓을 수 있을지 모른대요. 그들이 원했던 것을 더 자주 more often 더 자주 쫓을 수도 있을지 모른대요. 이런 인식에 대한 오류는요. 실제로 이점이 되었죠. 뭐냐면 사람들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도록 이끌면서요. 즉 쉽게 말하면 7, 8번은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과자를 원한다면 과자가 조금 더 가까이 있다라고 느끼죠. 더 가깝게 본 사람들은 그거를 더 자주 쫓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그런 인식의 오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얻는 것들을 더 이끌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하면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목표지가 굉장히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내용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마냥 쉽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들을 저는 모든 학생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설명했다고 치지만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와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법적인 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절은요. 명사절 대시고요. 이어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as they are 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는 조금 상위 어법, 상위 문법 나중에 배울 수 있는 혹여나 못 배울 수도 있는 건데 유사 관계 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그것 중에 뭐 as나 아니면 but 같은 것들이 관계 대명사처럼 사용된다 이런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얘를 that으로 생각해보면 that they actually are 이라고 했을 때 이 surrounding을 수식하는 거죠. 그것들이 실제로 있는 그러한 물리적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가 왜 중요하냐? 실제 이거를 뭔가 내가 유사관계 대명사를 공부하시라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요. 얘는 이렇구나라고 정도로 여기고 이 문장을 굳이 공부한다면 서술형이라 생각하고 암기하시는 게 지금 현재 내신에서는 더 낫다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유사관계 대명사 지금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어떻게 지금 이 내신 공부를 하면서 그에 대한 개념을 공부할까? 그것보다는 암기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원리로 치자면 마치 관계대명사랑 비슷한 것이다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that은요 당연히 명사절 되시고요. 여기에서도 명사절입니다.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오형식에 있는 목적 보호 투부정사 써야 된다는 사실은 너무 중요하고요. 주격 관계 대명사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이 that도 명사절 that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did는요 대동사예요. 그럼 무엇을 대신해서 받아오는 것이냐?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것보다 즉 추측이에요. guess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보다 목이 마른 사람들은 더 가깝다라고 추측한다라는 거죠. 진짜 어법적으로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that은요. 여기 보시면 be told to 부정사 나와가지고 이랬던 것을 들었다 라는 건데 여기에서는 목적으로 사용된 명사절 that이에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법이나 어법적인 부분은 필히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거. 제발 부탁이지만 여름방학 때 끝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might have gone 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people에 대한 동사 부분이기 때문에요. 거리가 좀 멀다 보니 혹시라도 모르니 제가 별표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기서 leading 혹은 to 부정사, what 등등등에 대한 포인트들은 제가 짚어드리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어휘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저는 오히려 비동사에 한번 하고요, depends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estimate나 guess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did도 다른 guess로 바꿔서 나왔을 때 그걸 할 수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 또 close도 중요하고요. 이어서 short나 아니면 뭐 past,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shorter, 뭐 마지막으로 뭐 reading 정도로 한다라면 진짜 어휘나 어법적으로 그 외에 그러나라고 하는 부분들, 예시들, 이런 인식 차이는 과제도 드러났다라고 하는 삽입 포인트까지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러한 인식의 오류라는 지시서술도 나올 수 있고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인식의 오류라고 하는 거는 실제 목표물까지의 거리보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더 가깝게 느끼는 그러한 오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시서술로 나올 수 있고요. 심지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but이라고 했었을 때 삽입 포인트 1번이고요. 삽입 포인트는 순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순서랑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삽입 포인트 2번이고요. 삽입 포인트 3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신체적 과제에서 이런 것들이나 내용상에서 물어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번 문장은 실제 뭐 빈칸으로도 저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디를 이 새로운 연구가 보여준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 이 how, see 이 부분은 빈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어드밴티지에 다시 빈칸을 쓰던가.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지금 이 4번 지문은요, 모든 유형에서 나올 수 있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지문 같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집중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저도 8분에서 보통 길면 10분 정도의 컷을 하는데 이때까지 얘기한다는 말은 즉시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꼭 이 지문들을 잘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지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지문입니다. 자,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데요,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이것은 다양하다는 걸, 매주 다양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는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여기서 예측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이질성은 스포츠의 특징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질성은 뭐냐? 매주 달라지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의 것과 이번 주의 그 경기의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라는 게 이질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달라지는 그 부분이 스포츠의 특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보시면 불확실성,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런 경기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소비자들이 그거를 매력적으로 여기는 경기의 수준이자 결과의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즉 이질성이 결과의 불확실성과 경기의 수준, 즉 이질성이 소비자들, 즉 소비자들에게 매력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롯데라고 하는 이 야구가 1위를 할 수 작년에 1위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요새 막 1위를 달리고 있다. 즉 이질감, 다르게 느껴지는 게 스포츠의 매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스포츠 마케터에게는요,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해요. 뭐 때문이냐? 이런 경기의 질적인 부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보장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약속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약속도 할 수 없고, 심지어 확신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Respect of performance, 즉 스타 선수의 그런 경기력에 대한 그런 존중, 확신조차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야. 너무 다르니까 오히려 스포츠 마케팅 입장에서는 롯데에게 투자하세요. 에이, 작년에 뭐 이끌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내년에도 잘할 겁니다 라고 얘기도 못 한다는 거야. 왜? 이질성 때문에요. 그래서 소비재와 다르게 일반적인 이런 볼펜이나 상품들과는 달리 스포츠는요, 보여줄 수 없대요. 일관성을 보여줄 수도 없고, 여기서 보시면 마케팅의 전략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일관성을 보여줄 수도 없대요.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스포츠 따라서 스포츠 관계자들은 피한다는 거예요. 마케팅 전략을 뭐에 기반한 거냐면 오로지 승리에 기반한 마케팅 전략을 피하는 거고, 확실한 거는 대신에 어디에 집중하냐면 extension, 즉 제품을 좀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 그런 시설이나 주차나 아니면 즉 뭐 상품, 기념품, 음식, 그리고 이런 식음료품들, 음료품들까지 이르기까지 그러한 상품을 확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길 거야가 아니라 롯데 경기장 오면 되게 먹거리가 되게 많아, 이런 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케팅 담당자들은 오히려 뭐 하기보다는 그 핵심 제품, 즉 여기서 얘기하는 게임 그 자체라는 거죠. 게임 그 자체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보다는 오로지 주변 상품에다가 마케팅을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거야. 이질성으로 인한 마케팅 전략 수립인 거야. 스포츠 즉의 이질성으로 인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어법적인 부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용법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만, 중요한 거는 계속적인 용법 뒤에 보면 very가 없죠. 여기서는 별표 하나 쳐두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복수 동사인 걸, outcomes를 받아오더라도, 컨텐츠를 받아오더라도 복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경기 결과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복수를 써야 되니까 놓치지 마시라고 짚어드립니다. 여기서 사실 제가 이 수식으로 봤는데요, 이거 좀 취소하고 서술형이라 제가 적겠습니다. 이유는 강조 구문이고요. 여기 보시면 it, that 강조 구문이고, 뒤에 find 뒤에 목적어가 없는데 목적어는 얘네들인 거예요. 소비자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불확실성과 경기의 수준이다. 즉 이 문장이 바로 빈칸이자 주제인 거예요. 꼭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가보자면 이 수동태 부분은 굳이 제가 짚지 않겠습니다. 그 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법 포인트는 저는 없어 보여요. 사실 이 PP는 너무 당연한 거고, 네,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이 셀프 정도. 어법적으로 나올 만한 것들은 아닌 거예요. 네. 어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very 당연히 가고요. 그 다음에
uncertainty, 뭐 attractive, problematic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뭐 guarantee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짚어주기만 할게요. display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solely 아니면 뭐 이 정도라 보이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건져 드릴게요. 여기 뭐냐면 일관성 별표 하나 쳐놓겠습니다. consistency 이질성이나 아니면 불확실성이나 이질성 즉 별표 쳐놓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눈에 띄는 진짜 요양문으로 쓸만한 것들이고요. 지금 이 단어들은 이 지문의 가장 중요한 반이어 관계예요. 이질성과 일관성은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단어들이고요. 요양문이나 어휘를 내더라도 이 단어 중점적으로 낼 확률이 높습니다. 즉 이질적이기 때문에 스포츠 마케팅 담당자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고 일관성을 보여준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스포츠 마케팅 담당자들은 일관성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식음료품이나 시설 주차에다가 마케팅을 가해야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양문이자 주제 혹은 서술로도 나올 수 있는 이 지문 또한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국어에 나오는 모든 지문들은 필히 많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국어 종료하고요. 제가 종료하는 김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좋은 점수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 마음적으로 많이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점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제발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3개월, 6개월 정도 했다라고 점수가 올라간다라면요. 그건 도둑인 거죠, 도둑. 왜냐하면 중학교 때 뭐 2학년, 3학년 내내 공부했던 학생들도 90점 나오고 100점 나오고 거기까지 나온 데 있어가지고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나는 그냥 단순히 내신을 암기한 것을 바탕으로 점수를 거둘 것이라 기대한다라면요. 그 외에 진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꼴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과정들을 무시하기보다는 나도 그 과정에 같이 참여해야 되겠다. 7월 여름방학 동안에 정말 열심히 한번 달리고 다시 2학기를 마주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까지도 나는 그 온전히 1년간의 정말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투자했었을 때 2학년 혹은 내 고등학교 1학년 혹은 내 고등학교 3학년이 달라지는 거예요. 짧은 기간 내에 단기간 내에 성과를 거두는 거는 저는 결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4주 5주 힘드시죠. 그리고 강의가 뭐 밀리고 할 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부단히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